엄마 집 넓잖아요. 그냥 좀 맡아두면 되지. 왜 이렇게 예민해요? 42.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68 제 가슴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. 버리긴 아까워요. 어머니가 좀 보관해 주세요. 며느리도 덩달아 말했습니다.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지요. 처음엔 캠핑 텐트였습니다. 그 다음엔 자전거, 고장난 공기청정기, 러닝머신, 저희 부부가 평생 일궈온 보금자리는 어느새 아들 부부의 창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. 남편은 참다 결국 폭발했고 저는 속상해서 말없이 눈물만 삼켰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. 그 안엔 제가 손주 돌잔치 때 정성껏 마련해준 아이들 한복이 구겨진 채 담겨 있었습니다. 엄마가 좀 치워요.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. 이제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고 말입니다. 이 이야기가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경기도 광주의 작은 단층 주택. 그곳엔 68 정순자 씨와 72살 남편 김중태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. 젊은 시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지요. 크진 않았지만 햇볕 잘 드는 거실과 작은 마당이 있는 이 집에서 부부는 30년을 살아왔습니다. 외아들 42의 김도연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5살 손주도 있었습니다. 아들 내외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요. 신축은 아니었지만 제법 괜찮은 곳이었습니다. 정 씨 부부는 가끔 아들 집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. 손주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지요. 그런데 결혼하고 언젠가부터 아들은 부모 집에 올 때마다 뭔가를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시작됐습니다. 어느 주말 오후 아들이 큰 가방을 들고 현관에 들어섰습니다. 엄마, 이거 잠깐만 맡아줘요. 캠핑 텐트였습니다. 제법 큰 사이즈였지요. 아파트는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요. 엄마 집은 넓잖아요. 며느리도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. 다음에 캠핑 가려면 필요한데 버리긴 아깝거든요. 정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. 하지만 아들의 환한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. 그래, 알았어. 창고에 넣어둘게. 남편도 처음엔 별말이 없었습니다. 뭐, 텐트 하나쯤이야. 그렇게 시작됐습니다.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. 이번엔 자전거였습니다. 아버지, 차고 한쪽에 세워둘게요. 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요.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. 너희 집 자전거 보관소에 두면 되잖아. 거기에 두면 먼지 타잖아요. 자물쇠도 걸어야 하고. 여기가 더 안전해요.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전거를 차고에 세워뒀습니다. 일주일쯤 지나자 이번엔 공기청정기였습니다. 엄마, 이거 고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. 일단 여기 두고 나중에 가져갈게요. 고장 난 것이었지요. 정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쪽이 서서히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. 남편은 그날 저녁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. 여보, 저게 뭐 하는 짓이야? 그냥 잠깐 뒀다 필요하면 가져가겠지. 정 씨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. 이건 잠깐이 아닐 거라는 걸 말이지요.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. 다음 주엔 러닝머신이 왔습니다. 거실 한쪽을 차지하는 커다란 기계였지요. 이한이 엄마가 다이어트 한다고 샀는데 이제 안 쓰게 됐대요. 엄마 아버지가 쓰면 건강에 좋잖아요.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.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. 야, 이건 좀. 에이, 아버지는 왜 그렇게 예민해요? 나중에 가져갈 거예요. 아들은 그렇게 말하곤 급히 나가버렸습니다. 거실에 덩그러니 놓인 러닝머신. 정 씨는 그것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남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. 부부의 작은 평온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.
그 뒤로 아들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. 그리고 올 때마다 반드시 무언가를 들고 왔지요. 어느 날엔 등산 가방이었습니다. 낡고 오래돼 보이는 큰 배낭이었습니다. 아버지, 이거 언젠가 쓸 일 있을 거예요. 창고 구석에 두면 되잖아요. 야, 창고가 내 창고냐?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에이, 아버지.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섭섭하죠. 아들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가방을 창고에 던져두고 갔습니다. 정 씨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. 그냥 참자. 우리 아들인데. 며칠 뒤엔 캠핑 의자 3개가 왔습니다. 접이식이었지만 제법 부피가 컸지요. 엄마, 이것도 좀 맡아줘요. 아파트 베란다가 좁아서요. 도연아, 이거 언제 가져갈 건데? 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곧이요. 곧. 다음 주쯤? 하지만 다음 주에 오지 않았습니다. 그 대신 일주일 뒤 며느리의 옷가방이 왔습니다. 큰 여행 가방 2개였지요. 어머니, 제가 옷 정리하다 보니까요. 안 입는 옷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 버리긴 아깝고 나중에 기부하려고요. 여기 잠깐만 두면 안 될까요? 정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점점 굳어지고 있었지요. 가방은 거실 한쪽 구석에 쌓였습니다. 그 다음 주엔 마사지기였습니다. 목 마사지기, 발 마사지기, 안마의자, 쿠션까지. 엄마 아버지가 쓰면 좋잖아요. 우린 안 쓰게 됐어요. 그럼 버리든가.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. 아버지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멀쩡한 걸 왜 버려요? 그럼 너희 집에 두든가. 당근인지 감자인지에 팔든가. 아니, 아버지는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세요? 그래도 남한테 팔아치우는 것보단 아버지 좀 쓰시라고 가져온 거잖아요. 아들의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. 정 씨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조용히 말했습니다. 그래, 알았어. 여기도 우리가 쓰마. 아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. 남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. 러닝머신 옆엔 마사지기들이, 그 옆엔 옷가방들이, 저 구석엔 캠핑 의자들이, 더 이상 창고로 들어가지 못한 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. 거실은 이제 발 디딜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. 정 씨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예전엔 거실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심조심 비켜다녀야 했지요. 그리고 또 며칠 뒤 아들이 또 왔습니다. 이번엔 유아용 보행기와 놀이매트였습니다. 이한이가 이제 안 쓰잖아요. 엄마가 보관해 주세요. 나중에 동생 생기면 또 쓸 수 있잖아요. 도연아, 정 씨가 힘없이 불렀습니다. 엄마, 왜요? 설마 이것도 안 된다고 하실 건 아니죠? 아들의 말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. 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아들은 그렇게 짐을 두고 갔습니다. 작은 방 한쪽 구석까지 이제 물건들로 가득 찼습니다. 정 씨는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.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지요.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. 여보, 우리 집이 이게 뭐야? 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그저 찻잔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지요. 정 씨 부부의 집은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. 아들네 창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정 씨 부부의 가슴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한 달쯤 지났습니다. 아들은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지요. 정 씨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. 이제 그만 가지고 오려나 보다.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. 어느 토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. 아들이 커다란 박스 2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. 엄마, 아버지, 저 왔어요. 남편이 거실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. 그리고 박스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지요. 야, 그게 뭐야? 아, 이거요?
이안이 엄마가 쓰던 미용기기들이에요. 좀 맡아주세요. 맡아주세요가 아니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. 너 지금 우리 집을 뭐로 보는 거야? 아버지, 왜 그래요? 그냥 잠깐만요. 잠깐이 벌써 몇 달째야. 남편이 거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. 저거 좀 봐. 러닝머신, 마사지기, 옷가방, 캠핑용품. 우리 집이 창고야, 창고. 아들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. 아버지는 왜 그렇게 속 좁게 구세요? 집 넓은데 뭐,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. 넓긴 뭐가 넓어. 네 눈엔 이거 안 보여? 이게 지금 발 디딜 데가 있어? 없어. 에휴, 시끄러워. 아들은 짜증스럽게 박스를 거실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. 그리고 휙 돌아서 나가려 했지요. 야, 야, 이 자식아. 남편이 불렀지만 아들은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. 쾅! 문이 닫혔습니다. 정 씨는 부엌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가슴이 답답했지요. 남편이 돌아서며 정 씨를 봤습니다. 여보, 당신도 좀 뭐라고 해야 하지 않아? 맨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. 저 녀석이 우리를 저렇게 무시하는 거라고. 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.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요. 여보, 정 씨가 작게 불렀습니다. 우리 아들인데, 그래도 아들이라고 다 용서돼? 남편은 아직도 화가 가시지 않는지 씩씩거렸습니다. 우리가 뭐고야? 쓰레기통이야? 그런 말 하지 마. 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도연이가 그렇게까지 나쁜 애는 아니잖아. 나쁜 애가 아니라고? 남편이 거실을 가리켰습니다. 저걸 봐. 저게 정상이야? 부모 집을 창고로 쓰는 게? 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그저 눈시울만 붉어질 뿐이었지요. 남편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. 러닝머신 때문에 소파 자리도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이 자식 때문에 정말 환장하겠네, 진짜.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. 정 씨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. 저녁을 준비해야 했지요. 하지만 손이 떨려서 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. 그날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.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지요. 밥을 먹는 내내 거실에 쌓인 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. 남편이 먼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. 여보, 응, 우리 이대로 살 수는 없어. 정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. 남편의 눈엔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. 뭐라도 해야 돼. 안 그러면 우리 정말 나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.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지요.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낄 뿐이었습니다. 그날 밤 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옆에 누운 남편도 뒤척이고 있었지요.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?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아들이 왔습니다. 이번엔 손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지요. 하지만 그 가방이 담고 있던 것은 부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.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. 정 씨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지요.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엄마, 빨래 널어요?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. 정 씨가 마당에서 아들에게로 갔습니다. 아들이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서 있었지요. 평범한 마트 비닐봉지였습니다. 엄마, 이거 좀 치워줘요. 아들이 봉지를 현관 바닥에 툭 놓았습니다. 정 씨는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. 무언가 천재질이 구겨져 있는 게 보였지요. 이게 뭔데? 아, 이안이 돌 때 입었던 한복이요. 우리 거랑 이안이 거. 정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. 한복, 네. 엄마가 사주셨던 거 있잖아요. 이제 안 입을 것 같아서요.
정 씨는 천천히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. 손이 떨렸지요. 봉지를 열었습니다. 그 안엔 정말로 한복이 들어 있었습니다. 손주가 돌잔치 때 입었던 작은 한복, 며느리가 입었던 한복, 그리고 아들이 입었던 한복까지 정 씨가 몇 년 전 정성껏 마련해 준 것들이었습니다. 한복은 모두 구겨진 채로 비닐봉지에 우겨 넣어져 있었지요. 이걸 왜 이렇게? 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왜요? 어차피 안 입을 건데 뭐. 엄마가 보관해주면 되잖아요. 도연아, 엄마, 저 바쁜데요. 놓고 갈게 좀 치워주세요.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려 했습니다. 바로 그때 거실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. 야,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. 저게 뭐야? 아버지, 왜요? 저 봉지 말이야. 그게 뭐냐고. 아들이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. 한복이요. 엄마가 보관해주신대요. 뭐? 남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. 정 씨의 손에서 봉지를 빼앗아 들여다봤지요.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. 너 미쳤냐? 네, 네 엄마가 첫 손주라고 돌잔치 때 마련해준 한복을 비닐봉지에 구겨 넣어왔어? 아니, 그게 뭐 어때서요. 어차피 보관할 건데. 뭐가 어때?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. 내 엄마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이거 준비했는데 한복집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예쁜 거 고르려고. 에휴, 아버지는 왜 또 그렇게 예민하게 그러세요. 예민? 그럼 예민 안 하게 생겼어. 이놈의 자식아. 남편이 소리쳤습니다. 이건 예의 문제야. 사람이라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. 아버지, 목소리 좀 낮추세요. 이웃 다 들어요. 아들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.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. 너 지금 진심이냐? 진심이 뭐가 어때서요? 그냥 옷이잖아요. 그냥 옷?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. 정 씨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. 여보, 그만해요. 그만하긴 뭘 그만해. 이놈의 자식. 남편이 아들을 향해 주먹을 들었습니다. 확 그냥. 너 당장 이거 가지고 나가. 지금 당장. 왜요? 여기 둬도 되잖아요. 안 돼. 아버지 진짜 왜 이래요?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. 그럼 엄마한테 물어볼게요. 엄마, 여기 두면 안 돼요? 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그저 봉지를 꼭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지요. 눈가가 붉어졌습니다. 봐요. 엄마는 괜찮다잖아요. 아들이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. 아버지만 혼자 난리치는 거예요. 이 자식이 정말 확. 남편이 다시 주먹을 들었습니다. 정 씨가 얼른 남편을 말렸습니다. 여보, 제발. 됐어. 됐다고. 남편이 힘없이 말했습니다.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. 당장 나가. 네네, 알았어요.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. 쾅! 문이 닫혔습니다. 정 씨는 봉지를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.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. 남편은 말없이 정 씨 옆에 앉았습니다.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. 정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지 속 한복을 꺼냈습니다. 작은 손주 한복이 구겨진 채로 나왔지요. 정 씨는 그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, 아주 조용히 울었습니다.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날 저녁 부부는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. 식탁에는 침묵만이 흘렀지요. 정 씨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.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요.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. 러닝머신과 짐들 사이로 겨우 자리를 만들었지요. 정 씨가 차를 2잔 내왔습니다.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.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차만 마셨습니다.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. 여보, 응, 우리 너무 당한 것 같아.
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찻잔만 들여다볼 뿐이었지요. 오늘 그 한복 봤지? 당신이 얼마나 정성 들여서 준비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한복집 세 군데나 돌아다니면서 예쁜 거 고르려고 했잖아. 정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. 그런데 저놈이 그 따위로 비닐봉지에 구겨 넣어 왔어. 그만해요. 정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. 생각하기 싫어. 남편은 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. 두 사람의 손은 모두 거칠고 주름졌지요. 하지만 그 손길엔 오랜 세월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. 여보, 이제 그만해야겠어. 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. 그만하긴 뭘? 참는 거. 더 이상 참으면 안 돼.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저 녀석은 우릴 호구로 보고 있어. 우리가 아무리 참아줘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겨. 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. 우리도 여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. 남편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. 이 집은 우리 집이야. 우리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라고. 알아요.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? 우리 집이 우리 집 같지도 않잖아.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지요. 여보, 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.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? 모두 치워버리는 거야. 치워? 그래. 저 짐들 다 밖으로 꺼내는 거지. 남편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그리고 도연이한테 말하는 거야. 일주일 안에 안 가져가면 다 버린다고. 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. 그렇게 하면 아들이 화내지 않을까? 화내면 어때?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. 우리가 평생 참기만 했어. 이제 우리도 화낼 권리 있어. 정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. 그래. 이제 그만 참아야겠어.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.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단단한 눈빛이었지요. 여보, 우린 같은 편이잖아. 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. 그래. 우린 같은 편이지.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날 밤 정 씨 부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.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요. 다음 날 아침 정 씨 부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거실로 나왔지요. 자, 시작해볼까? 남편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. 정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질끈 동여맸습니다. 두 사람은 하나씩 천천히 짐을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. 러닝머신이 제일 먼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. 그 다음엔 마사지기들이었지요. 캠핑 텐트, 자전거, 등산 가방, 옷가방들. 하나씩 하나씩 모두 마당으로 옮겼습니다. 2시간쯤 지나자 거실이 텅 비었습니다. 정 씨는 숨을 헐떡이며 마당을 바라봤습니다. 그곳엔 아들이 가져온 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. 여보, 사진 찍어야지. 남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. 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남편은 짐 더미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. 여러 장 찍었지요. 그리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. 다음 주 일요일까지 가져가라. 안 가져가면 모두 폐기할 것임. 문자를 보낸 뒤 남편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. 정 씨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.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지요. 문자를 보낸 지 몇 분쯤 지났을까요? 휴대폰이 울렸습니다. 아들이었습니다. 정 씨의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. 여보세요. 아버지, 이게 무슨 짓이에요? 아들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렸습니다.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지요. 무슨 짓이긴. 내 짐 치운 거야. 치우긴요. 다 밖에 내놨잖아요. 그래, 내놨지. 가져가라고.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. 아버지, 이게 말이 돼요? 비 오면 어떡하려고요?
그건 내가 알아서 해. 아버지, 일주일 안에 안 가져가면 다 버린다. 버리긴요. 그게 얼마짜린데요? 아들이 소리쳤습니다. 그럼 빨리 가져가든가. 아버지 왜 이러세요? 갑자기. 갑작인 거 같냐?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. 우린 참을 만큼 참았어. 이제 집 맡아주는 것도 끝이다. 엄마 바꿔봐요. 아들이 소리쳤습니다. 남편은 정 씨를 바라봤습니다. 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. 응, 도연아, 엄마, 아버지가 이상해요. 왜 저러세요? 도연아. 정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. 하지만 그 속엔 단단함이 담겨 있었지요. 엄마도 아빠랑 같은 생각이야. 네? 엄마까지 왜 그래요? 우리 집은 네 창고가 아니야. 엄마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말 그대로야. 일주일 안에 가져가도록 해. 엄마, 너 안 가져가면 정말 다 버릴 거야. 정 씨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. 손이 떨렸지요.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. 남편이 정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. 잘했어. 두 사람은 다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. 텅 빈 거실엔 햇빛이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지요. 정 씨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. 러닝머신이 있던 자리, 마사지기들이 쌓여 있던 구석, 옷가방들이 놓여 있던 벽 쪽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. 여보, 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. 집이 넓으네. 남편이 웃었습니다. 그러게.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나?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. 이제 소파 전체를 편하게 쓸 수 있었지요. 그날 오후 아들이 전화를 몇 번 더 걸어왔습니다.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.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왔지요. 정 씨는 그 전화만 받았습니다. 어머니, 이게 무슨 일이세요? 며느리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. 미안해. 그런데 우리 결심했어. 어머니! 우리도 숨 좀 쉬면서 살고 싶어. 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. 일주일 안에 가져가. 안 그러면 정말 다 버릴 거야. 며느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 한숨을 쉬었지요. 알겠어요. 가져갈게요. 전화가 끊어졌습니다. 정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. 남편이 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. 수고했어. 당신도 그날 저녁 정 씨 부부는 오랜만에 편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. 거실이 시원하게 보이는 식탁에서 말이지요.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토요일 오후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. 아들과 며느리가 내렸지요. 두 사람은 말없이 마당의 짐을 트럭에 실었습니다. 정 씨와 남편은 안방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. 아들은 끝까지 투덜거렸습니다. 진짜 너무하시네. 이게 부모가 할 짓이에요.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. 두 분 다 정말 너무 매정하시네요.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모든 짐을 가져갔습니다. 트럭이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남편이 정 씨를 바라봤습니다. 끝났네. 그러게. 정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.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습니다. 텅 빈 거실에 햇빛이 가득했습니다.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지요. 정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. 여보, 우리 집이 응? 돌아왔네. 남편은 정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. 그래. 우리 집이 돌아왔어. 그날 이후 집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.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지요. 정 씨는 처음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게는 서서히 가벼워졌습니다.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. 정 씨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. 햇빛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왔지요. 러닝머신이 있던 자리에도 마사지기가 쌓여 있던 구석에도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
그저 깨끗한 마룻바닥과 따뜻한 햇살만이 있을 뿐이었지요. 남편이 마당에서 들어왔습니다. 여보, 차 마실까? 그래요. 정 씨가 주방으로 가서 보리차를 끓였습니다.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. 창밖으로 작은 마당이 보였지요. 남편이 마당에 심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. 여보, 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. 응? 우리 잘한 거 맞지? 남편은 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. 그럼. 잘한 거지. 도연이가 화났을 텐데. 화내게 둬. 그것도 배우는 거야.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. 부모도 사람이라는 거 언젠간 알겠지.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. 햇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.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. 여보,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. 이제 우리 둘 중심으로 살자. 우리 둘 중심으로 그래. 남은 인생 우리 좀 편하게 살아보자고. 남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. 아들도 중요하지. 근데 우리도 중요해. 정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.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지요. 고마워요, 여보. 뭐가? 내 편이 되어줘서. 남편은 정 씨를 꼭 안았습니다.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. 저녁이 되었습니다. 정 씨는 두 사람 분량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.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된장국.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식탁이었지요.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. 예전처럼 거실의 짐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. 그저 서로의 얼굴만 보며 밥을 먹으면 그만이었지요. 맛있네.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. 당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. 정 씨도 미소 지었습니다. 오랜만에 마음 편히 짓는 웃음이었습니다.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.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요. 별 내용 없는 오락 프로그램이었지만 함께 보니 재미있었습니다. 밤이 깊어갔습니다. 정 씨는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. 별이 총총히 떠 있었지요. 여보, 별 좀 봐. 그러게. 예쁘네. 두 사람은 잠시 별을 바라봤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. 정 씨는 잠들기 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. 우리 집 정말 좋다. 남편이 정 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. 그래. 우리 집이 제일 좋아. 두 사람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. 평온한 얼굴로 말이지요. 그들의 보금자리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.